안녕하세요. 코인 100%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파이 네트워크의 가치를 믿고 묵묵히 채굴 버튼을 누르고 계신 모든 개척자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고 온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법한, 하지만 절대 여기서 나올 거라 생각지 못한 이름이 하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프리 앱스틴입니다. 자, 여기서 아니, 그 음모론 같은 이야기가 왜 나와? 하고 채널 돌리려 하시는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단순한 뜬소문이 아닙니다. 최근에 공개된 기밀 파일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금융의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앱스틴이 단순히 나쁜 짓만 골라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거대한 화폐 인프라를 구축하는 판을 짜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가 그렸던 설계도 속에 파이가 왜 등장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정확한 타이밍인지 오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연결고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앱스틴은 비트코인 시세 차익을 노리던 일반적인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이 움직이는 궤도, 즉 인프라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집요하게 집착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MIT 디지털 화폐 연구소를 후원하고 코인베이스나 블록스트림 같은 굵직한 기업들 뒤에서 움직였던 거죠. 특히 2016년에 그가 사우디아라비아 관리들에게 제안했던 프로젝트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준수하는 디지털 화폐였습니다. 자산 기반의 가치를 지녀야 하고 이자 기반의 대출을 금지하며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이었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제안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그가 원하는 공정함과 도덕적 가치를 담아낼 그릇이 되지 못했거든요. 비트코인은 이미 초기 고래들이 다 장악해버린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어린 시절 동네 놀이터에서 힘센 형들이 구슬을 다 따버려서 더 이상 게임이 안 되는 상황과 비슷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앱스틴의 제안이 실패로 돌아가고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토록 원했지만 만들지 못했던 그 화폐의 요건들을 지금 누가 갖추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매일 채굴하는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파이는 스탠퍼드 박사들이 설계한 아주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특정 자본가나 벤처 캐피털이 미리 돈을 넣고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전 세계 수천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공정하게 참여하는 방식이죠. 앱스틴의 파이 네트워크에 이름이 없는 것, 저는 이게 오히려 엄청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주도했던 엘리트들의 밀실 거래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는 증거니까요. 파이는 2018년 등장 이후 지금까지 투명하고 공적인 경로로 성장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년 동안 기다려온 이 시간이 헛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거대 권력이 설계하려다 실패한 공정한 화폐 시스템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정말 대단한 여정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음모론 같은 이야기는 뒤로 하고 아주 현실적인 비즈니스 논리를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파이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의 철학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제 돈이 되기 때문이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들은 암호화폐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법적 기준이 애매해서 잘못 건드렸다가는 벌금 폭탄을 맞기 십상이었거든요. 마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유럽에서 미카라는 명확한 가상자산 규제안이 통과되면서 길이 닦였습니다. 우리 파이 네트워크는 이 규제라는 숙제를 아주 성실하게 잘 해왔습니다. 덕분에 기업의 법무팀들이 이제는 파이를 검토해도 되겠다라고 보고서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이건 마치 국가가 공인한 안전마크를 획득한 것과 같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더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5천만 명이 넘는 KYC 인증 완료 사용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150개 나라에서 신원이 확실하게 검증된 실제 사람들이 5천만 명이나 모여 있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입이 떡 벌어지는 시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기업 사장님이라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잠재 고객 5천만 명의 이름과 주소를 즉시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시겠습니까? 이건 마케팅 비용을 수조원 아껴주는 치트키나 다름없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신규 고객 한 명 확보하는 것도 금 한 돈 사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하죠. 그런데 파이는 이미 그 기반을 다 닦아놨습니다. 기업들이 파이를 선택하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네트워크의 힘이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잠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파이 네트워크 소식 찾아보시다 보면 인터넷에 정말 이상한 말들이 많죠? 내일 당장 상장한다, 가격이 수억 원이다 하는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에 속아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 코인 100%가 우리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특별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텔레그램 정보 공유 커뮤니티인데요. 여기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깊이 있는 분석부터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전 세계 파이 관련 뉴스들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당연히 구독자분들을 위해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들어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에 제가 첫 번째 댓글로 고정해둔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 링크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케팅이나 광고 목적이 아니라 우리 개척자분들끼리 서로 돕고 정확한 정보를 나누기 위한 목적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이제 구체적인 기업들을 하나씩 뜯어보죠. 첫 번째는 결제 시장의 공룡, 비자와 마스터카드입니다. 이 친구들이 파이를 왜 쳐다볼까요? 수수료 때문입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밥 먹고 카드 긁으면 식당 사장님이 보통 2.5%에서 3% 정도 수수료를 내죠. 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연간 수조 원 단위의 돈이 나가는 구멍입니다. 그런데 파이 결제는 어떻습니까? 수수료가 1센트도 안 되는 수준이죠. 비자와 마스터카드 입장에서는 파이가 자기들 밥그릇을 뺏어갈 무서운 괴물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막을 수 없다면 합류하는 게 장사의 기본이죠. 그들이 파이를 도입하려는 건 파이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경쟁사보다 먼저 이 거대한 결제망을 선점해서 자기들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방어적 공격인 셈이죠. 마치 예전에 택시기사님들이 카카오택시를 처음엔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다 쓰게 된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페이팔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요즘 페이팔 성장세가 예전만 못하거든요. 자신있게 내놓았던 스테이블 코인도 시장 반응이 미적지근합니다. 특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신흥시장에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 파이는 어떻습니까? 동남아와 아프리카에서 거의 국민 코인 대접을 받고 있죠. 페이팔이 파이와 손을 잡는다면 그들은 노력 한 번 안 하고 그 시장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라이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결제의 핵심인 스트라이프는 규제에 아주 민감한데 규제를 통과한 파이야말로 그들이 찾던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구인 셈이죠. 기업들은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숫자로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파이의 숫자는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매력적으로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파이코인 한 개 한 개가 기업들에게는 얼마나 탐나는 보물일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아마존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아마존은 매년 신용카드 사기나 결제 취소 문제로 엄청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누군가 물건을 바꾸는 결제를 취소해버리거나 도용된 카드로 결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 피해액만 해도 우리 돈으로 수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파이의 블록체인 결제는 어떻습니까? 한번 기록되면 취소가 안 됩니다. 게다가 모든 사용자가 신원 확인이 된 실제 인물이죠. 아마존 입장에서 파이를 도입한다는 건 단순히 결제 수단을 늘리는 게 아니라 연간 수조 원의 사기 피해를 원천 봉쇄하는 솔루션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제프 베이조스라면은 이 제안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점심 한 끼 가격 아끼려고 쿠폰 찾는 것보다 이런 시스템 하나 도입해서 수조 원 아끼는 게 훨씬 이득인 법입니다. 우버와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도 파이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소액 결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에서 우버를 한 번 탄다고 칩시다. 결제 금액이 5,000원이라고 하면 기존 카드사들이 수수료 떼고 환전 비용 떼고 나면은 우버는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흥시장 진출이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파이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든 소액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구독료를 전 세계에서 효율적으로 걷어들이는데 파이만큼 좋은 수단이 없습니다. 파이는 전 세계의 경제 국경을 허물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가 시외전화 한 통 걸 때 벌벌 떨다가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전 세계 누구와도 무료로 통화하는 것과 같은 변화가 금융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요? 네, 파이와 함께라면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시선을 넓혀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로 가봅시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대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MTN이나 필리핀의 지캐시 같은 곳들이죠. 이들은 그 지역의 은행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지역 사람들은 이미 파이를 화폐처럼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먼저 파이로 쌀을 사고 기름을 삽니다. MTN이나 지캐시 입장에서는 파이를 도입하는 게 새로운 도전이 아닙니다. 이미 고객들이 다 쓰고 있으니 그저 시스템에 반영만 하면 되는 일이죠. 이건 마치 이 시장 상인들이 이미 다 쓰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시장 입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밑바닥 민심이 이미 파이로 기울어 있는데 어떤 기업이 이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가치 이야기를 해볼게요. 파이가 도대체 얼마가 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필요합니다. 만약 제가 앞서 말씀드린 10개의 거대 기업들이 파이를 진짜로 결제 수단으로 쓰기 시작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매일 수조 원의 자금이 파이 네트워크라는 파이프를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파이의 총 공급량은 딱 정해져 있죠? 흘러가야 할 물의 양은 엄청난데 파이프가 좁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압이 강해져야 합니다. 즉 파이 한 개의 가치가 높아져야만 그 거대한 경제 규모를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파이가 1달러나 10달러 수준에 머문다면 전 세계 커머스를 처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건 제 희망사항이 아니라 수학적인 계산입니다. 인프라가 필수적이 되면 가치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날짜인 2026년 2월 9일 기준으로 최신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현재 파이 네트워크는 오픈 메인넷을 향한 마지막 관문들을 아주 착실히 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YC, 인증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고 각국에서는 파이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매장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인 가격이 얼마냐를 따지기 전에 실제로 파이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마치 폭발 직전의 화산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밑에서는 뜨거운 마그마가 꿈틀대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조급함입니다. 6년을 기다려온 우리가 이제 와서 포기하는 건 다 지어놓은 집에 지붕만 올리면 되는데 힘들다고 내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프리 앱스틴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이름에서 시작해 글로벌 기업들이 왜 파이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지 그 필연성을 짚어봤습니다. 앱스틴이 꿈꿨으나 실패했던 그 공정한 화폐의 자리를 지금 우리 개척자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10대 기업들의 참여는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년 동안 채굴 버튼을 누르며 견뎌온 시간은 단순히 숫자를 올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새로운 금융질서의 기초공사에 참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이 사기라고 손가락질할 때 묵묵히 자리를 지킨 여러분이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결실을 볼 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조금은 어렵지만 우리 파이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제 오픈 메인넷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의 파이를 노리는 사기꾼들이 더 기승을 부릴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비밀 구조를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다른 개척자분들과 소통하세요. 거기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최신 분석 자료와 대응 전략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0% 무료이고요. 영상 아래 첫 번째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100%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